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실 게임은 칼레이스 대륙 영웅의 길이라는 게임입니다. 팀 플렉스보드가 직접 제작한 자작 보드 게임이고, 우선 저희 게임에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이 게임은 드래곤과 마법이 공존하고 있는 중세 판타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래곤을 토벌하는 것을 목표로 모험을 떠나게 될 건데요. 모험에서 얻은 승점이 가장 높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 모험에서 가장 빼어난 활약을 한 뭐 용사님이 되겠죠. 영웅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모험을 하면서 도중에 몬스터를 만나서 전투도 하고 마을에서 장비를 구매한다거나 의뢰를 받아서 명성을 쌓고 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추억도 쌓고 성장도 하고 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브젝트, 손가락. 자, 모든 플레이어들은 개인 보드판에 여기 동그랗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화 자원을 표시할 수 있는 립 버튼인데요. 3립을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은. 공통적으로 3립. 클릭하면은 올라가고 우클릭하시면 내려가요. 3립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플레이어들은 먼저 직업 카드를 경매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직업 카드는 프로모션 카드를 포함해서 현재 9장 준비되어 있고요. 선 플레이어부터 차례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에 0립부터 3립까지 원하는 만큼 배팅을 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그 직업을 하고 싶으면 먼저 다른 플레이어들이 배팅한 것보다 더 높은 금액을 내고 거기다가 배팅을 하시면 그 우선권을 점유권을 뺏어올 수 있고요. 그렇게 모든 플레이어들이 겹치지 않게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직업 카드는 자신의 이제 게임보드판에 이제 직업 카드 올려놓는 곳에다가 올려놓으면 돼요. 그 다음은 배경 카드를 뽑게 될 겁니다. 배경 카드는 총 3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배경 카드는 그 플레이어의 어떤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숨겨진 승리 조건이라든지 자신만 알고 있는 어떠한 비밀이 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팀원을 배신하라는 지령, 비밀 지령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알고 보니까 뭐 드래곤의 숨겨진 자식이었다는 설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는 그 직업 카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특별한 어드밴티지와 패시브 능력 같은 것이 표시되어 있을 수 있어요. 배경 카드는 총 2장을 받으신 다음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한 장 골라서 자기 걸로 쓰시고 나머지는 원래 자리에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뽑은 배경 카드는 자신의 이제 개인 보드판에 배경 카드 놓는 곳에다가 뒤집어서 뒷면으로 세팅을 해 놓습니다. 네, 배경 카드는 언제든지 게임 중 언제든지 자신의 턴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오픈하시고 오픈한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해서 그 배경 카드의 효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게임은 직업 카드의 능력과 배경 카드의 능력을 잘 조합해서 그 이후에 이제 얻는 카드들의 능력으로 종합적으로 빌딩을 해서 자신만의 전략을 구축해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배경 카드까지 가지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게임을 할 건데요. 게임은 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라운드는 각각 플레이어들의 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턴은 레벨업 단계, 이동 단계, 행동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 보드판 아래쪽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는데 레벨업 단계 게임을 자신의 차례를 시작할 때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은 레벨 1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신의 레벨 플러스 2인 만큼의 자원을 지불하시면은 레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경매를 내가 돈을 아껴가지고 영원으로 경매를 마무리했다 하시면 시작부터 레벨 1 올리고 시작할 수 있겠죠. 레벨 2가 됐을 때는 이제 레벨 3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2 플러스 2인 4원이 될 거고 4닙이 될 거고요. 레벨업은 자신의 턴의 시작 때만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아직 이제 이 게임이 익숙치 않으시니까 레벨업을 까먹고 주사위 먼저 굴린 다음에 레벨업 까먹었는데 해도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감안을 해가지고 너무 게임의 이제 결과를 알고 플레이하는 게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유도리 있게 롤백을 해드릴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질문해도 될까요? 네, 레벨은 한 번에 두세 개 올려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이동 단계입니다. 주사위, 6면체 주사위 하나를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 단계가 끝난 이후에는 해당 칸에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 해당 칸에서 정해진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보다시피 빈 칸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고요.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벤트 칸이 있어요. 이 종이하고 펜 모양이 있는 곳. 이벤트 칸에 도착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험 중에 어떠한 사건 사고를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노인을 만나서 의뢰를 받거나 모험가 뭐 어떤 특별한 의뢰 게시판에서 뭔가 특별한 퀘스트를 얻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뢰 칸에 이벤트 카드에 도착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벤트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드로우 버튼 누르셔서 가져가시고 거기 나온 대로 효과를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이벤트 카드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이벤트 카드 심볼 요약에 4가지 종류의 이벤트 카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나중에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파란 색깔 심볼하고 빨간 색깔 심볼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파란 색깔 심볼은 자신의 차례라면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이벤트 카드입니다. 빨간 색깔 심볼은 뽑는 즉시 강제로 발동돼야 되는 이벤트 카드입니다. 자, 다음은 마을 칸이에요. 마을 칸은 마을 칸에 멈추거나 아니면 마을 칸을 지나갈 때도 이제 마을 칸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멈출래라고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칸입니다. 마을 칸에서는 총 3가지 작업을 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이벤트 칸하고 똑같습니다. 이벤트 카드를 한 장 뽑는 거예요. 마을 칸에는 모험가 길드 같은 것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안에 소매치기나 뭐 여러분들의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는 동료나 이런 것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벤트 카드를 한 장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냐? 첫 번째,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는 최대 2개까지 구매할 수 있고, 첫 번째 장비는 3원, 그리고 두 번째 장비는 5닙에 구매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보이네요. 장비는 전투할 때 여러분들한테 유리점을 줄 거예요. 주사위로 판정을 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판정치에다가 장비 개수만큼 유리점을 받게 될 겁니다. 뭐 4가 나왔으면은 장비 하나당 1씩 더해져 가지고 5가 되고 6이 되고 이렇게 되는 느낌입니다. 또 다른 것은 승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승점은 3립당 승점 1점으로 바꿀 수 있어요. 3립당 승점 1점. 게임이 끝났을 때 승점으로 교환되지 않은 립은 5립당 승점 1점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뭐 교환을 해 놓으시면 안정적이게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또 너무 이거를 일찍 바꿔 놓으면은 이제 돈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게 되니까 전략적 이점을 놓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리함 주사위를 하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리함 주사위는 이제 일단은 임시로 이렇게 토큰으로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이 유리함 주사위는 5닙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유리함 주사위는 나중에 전투를 하거나 하실 때 내가 좀 더 유리하게 전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들이 동료로 NPC를 뭐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파티원으로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날카로운 화살촉 같은 거를 구매해서 전투에서 치명타를 입힌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이 유리함 주사위는 5닙이에요. 이 유리함 주사위 5닙이고 그 게임이 끝났을 때 유리함 주사위도 마찬가지로 점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유리함 주사위는 무제한으로 구매가 가능한인가요? 네, 무제한으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일회성? 네, 일회성이고요. 사용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전투칸이 있습니다. 전투칸에 도착하게 되면 플레이어들은 전투를 하게 될 건데요. 전투는 조우와 협조 그리고 토벌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뉘게 될 거예요. 조우 단계, 자신의 레벨보다 같거나 많아지도록 몬스터의 레벨이 더 높아지도록 이 몬스터 카드 덱에서 뽑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할 겁니다. 레벨이 1이시면
한 장을 굴려서 2인 고블린이 나왔네요. 그럼 자기 레벨보다 같거나 높으니까 이 상태로 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레벨이 3이다. 그러면 고블린이 나왔는데 아직 레벨보다 낮기 때문에 한 번 더 뽑아야겠죠. 어이쿠, 골렘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전투를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몬스터 레벨의 합계와 자신의 레벨의 차이만큼 저는 불리함 주사위를 가지고 전투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전투를 할 땐 유리함 주사위든 불리함 주사위든 최대 3개까지만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레벨 1인 저보다 레벨이 많이 높지만 그래도 저는 불리함 주사위를 최대 3개까지만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 데서 이제 내가 유리함 주사위 요거 아까 사놓은 거 이런 거 쓰겠다 하면은 요것도 이제 개수대로 빠지게 되고요. 자, 유리함 주사위라는 거는 여러 개를 굴려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를 내 판정치로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불리함 주사위는 반대로 여러 개를 굴려서 가장 낮은 숫자를 내 최종 판정치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몬스터에는 카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 아래에 그 몬스터를 처치할 수 있는 난이도, 뭐 HP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난이도가 있어요. 주사위를 굴려서 그 해당 난이도보다 내 판정치가 높게 나오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만 순수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경우에는 대실패예요. 무조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순수 주사위 눈이 6이에요. 그러면 대성공입니다. 무조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면 이 몬스터의 레벨의 합계만큼 저는 닙을 보수로 제공받을 거예요. 반대로 제가 전투에서 패배하면 저는 받았어야 하는 닙만큼 페널티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페널티로 지불하는 닙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닙에서 0이 될 때까지만 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불리함 주사위를 3개 받으면 주사위를 총 4개 굴려서 4개 중에서 가장 낮은 수가 4가 나와야 되니까 총 모든 4개의 주사위가 모두 4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플레이하기 어렵겠죠. 이 녀석은 저보다 레벨이 많이 높아서 그런데 그럴 때 이런 레벨이 높은 어려운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협조 룰이에요. 플레이어들은 언제든 자신의 전투 차례에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조를 요청할 때는 자기가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받을 보상의 합계를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 중에 일부분을 얼만큼을 나눠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협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받는 쪽에서도 그거 너무 적다, 더 많이 받고 싶다 라는 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한 플레이어가 3원을 저는 보수로 주면 이 전투에 참가하겠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가 난 2인만 줘도 전투에 참여할게 라고 한다면 파티장인 이 전투의 주체인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어떤 플레이어를 전투에 참여시킬지 결정시킬 수 있습니다. 협조에 응한 플레이어들은 그 즉시 이제 그 전투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의 칸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는 자신의 캐릭터 말이 있는 칸에서 앞뒤로 6칸 이내에 있는 플레이어에게만 가능합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플레이어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협조 요청 시에 너무나 많은 돈을 내가 혼자 먹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플레이어가 너무 많은 돈을 혼자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패배 시의 페널티도 같은 만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협조 플레이어들은 그 전투에서 패배했을 경우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수로 받기로 했던 님만큼 패배 페널티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배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그 자기가 있는 전투칸에서 가장 가까운 뒤쪽에 있는 마을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거기 이제 마을에 있는 세 번째 기능인데 마을을 지나치거나 멈추면은 마을에서 오토 세이브가 돼요. 전투에서 패배하면은 그쪽 마을에서 리젠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협조 플레이어 한 명당 유리함 주사위를 하나 받을 겁니다. 유리함 주사위는 불리함 주사위와 상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협조해주면 상대방과 나의 레벨 차이가 몇이든 간에 페널티 주사위가 모두 사라져서 하나만 굴려서 판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투가 쭉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 스테이지 보스 칸이 있습니다. 스테이지는 총 3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숲 스테이지, 두 번째는 이제 바다 스테이지, 세 번째는 이제 산악 스테이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이지 보스는 클리어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은 이 보스가 클리어되지 않은 이상은 항상 여기에서 강제로 멈추게 될 거예요. 이 왕관 쓰고 있는 해골이죠. 첫 번째 스테이지 보스 아라크네의 효과는 여기에 적혀 있고요. 두 번째 크라켄, 세 번째 드래곤이에요. 보스 전투에서는 조금 특별한 룰이 몇 가지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보스 전투를 할 때는 협조를 요청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6칸 이내 플레이어에게 협조할 수 있는 그 제한이 사라져요. 자기가 속한 스테이지 전역에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으로 먼저 치고 나간 플레이어하고 나는 진전이 너무 더뎌가지고 따라가려 한참 남았어요 하고 있는 플레이어도 최종 이제 스테이지 보스 칸에서는 협조를 통해서 순식간에 자기가 따라잡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또한 보스 전투 칸에서 협조는 협상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제 보스들은 토벌 보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레벨이 없는 대신에 토벌 보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상에 응하지 않고 나는 보스를 잡지 않을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나머지 3명이서 잡고 나눠 가지시면 빠진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보스를 이제 토벌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특별한 룰은 보스에게 패배하게 될 경우에는 패배 페널티가 없어요. 즉 보스에게는 돈을 잃지 않으니까 몇 번이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도전을 하라는 의미이고요. 보스에게 패배하면 마지막 세이브 마을인 가장 가까운 뒤쪽에 있는 마을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스에게 패배해서 마을로 이동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한 번씩만 자신의 차례에 이동 주사위 굴리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이 마을에서 휴식을 취하고 마을에서 그대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을에서 이제 보스가 너무 강해서 보스를 쓰러뜨리는데 실패했다면 마을에서 장비도 재정비하고 이벤트 카드도 뽑고 또 전투도 하고 재도전을 하면서 점점 강해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산악 스테이지에는 용암 칸이 있습니다. 산악 스테이지에는 용암 칸은 그 이 용암 칸에서 멈추게 되면 페널티로 1립을 잃어버리게 돼요. 다만 이제 용암 칸을 밟아서 어드밴티지를 얻는 뭐 특별한 직업이나 뭐 그 배경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 스테이지 보스인 드래곤은 모든 플레이어들이 한 번씩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이 한 번씩 도전해서 드래곤이 토벌되는 즉시 게임이 끝납니다. 드래곤이 토벌되지 않은 채 모든 플레이어들이 드래곤에게 한 번씩 전부 다 도전을 했다면 드래곤은 토벌되지 않은 채 모험이 마무리될 겁니다. 모험이 마무리되면 여러분들은 승점을 계산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레벨 1당 승점 1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카드 하나당 장비 토큰 하나당 승점 1점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리함 주사위, 사용하지 않은 유리함 주사위 하나당 또 승점 1점이 될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카드라든지 이벤트 카드에서 지시하고 있는 승점이 있다면 그것도 여기 이벤트 카드 심볼 요약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대로 승점으로 나눠서 가지시게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승점이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이제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룬 용사로서 이제 이야기를 복귀해 보면서 게임이 마무리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분 협력 게임이기 때문에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남들보다 더 빼어난 활약을 펼치기 위해 남을 견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저희 게임은 옵션 룰로 협동 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분이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파티원 전원의 승점의 합계가 100점을 넘으면 여러분들의 파티가 역사에 길이 남는 영웅 파티가 되는 그런 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더 편한 걸로 제가 진행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역사에 길이길이 저만 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개인전을 택하신다는 거군요. 아이, 협력으로 해서 다 죽어도 되죠.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이,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아, 예, 물론입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요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배했을 때 마을로 돌아가고 마을에서 주사위를 굴리지 않고 마을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애들 같은 경우에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 마을 칸에서 주사위를 굴려서 지나가는 거니까 마을에서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사위의 눈은 이제 1보다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주사위의 눈은 1보다 낮을 수 없고 기본 주사위는 1개고 유리함하고 불리함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포함하더라도 유리함 주사위와 불리함 주사위는 최대 3개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외에 나머지 참가자들의 레벨, 장비 아무 상관없이 유리함 주사위 1개만 제공한다 이거죠? 아, 한 가지 그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가지가 생각나네요. 그 장비 토큰은요, 협조한 플레이어들 전원의 이제 장비 중에서 가장 레벨이 높은 장비 하나만 사용할 겁니다. 장비는 1 아니면 2니까 제일 높은 장비 하나만. 네,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협조한 플레이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장비 하나만. 그럼 이제 최선의 경우에는 주사위 4개에다가 플러스 2를 받는 거고 요 상황이 이제 베스트 상황이네요. 주사위 3개를 이제 추가 주사위가 3개니까 총 그냥 굴려야 되는 게 4개는 맞죠. 예, 요게 이제 맞습니다. 베스트 맞습니다. 데미지겠네요. 아, 맞습니다. 그럼 26까지는 바로 잡을 수 있네. 음흠. 더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장비는 일용인가요? 아니요, 장비는 일용이 아닙니다. 오케이. 다행이다. 장비는 연구구나. 고! 장비는 연구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